오늘은 2023년 외교 국방 분야 10대 뉴스를 우리 제작진이 선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법무부 장관 사표를 냈다.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그러면 각 당 순방을 해. 문 걸어 잠궈버리자. 김종대 천공 의혹 폭로와 그 후 폭풍. 12월 4일날 최초 발언해서 12월 5일날 고발당했고, 이 정부가 비공식 라인에 의해서 상당 부분 무언가 조언을 받고 있다는 그 민낯이 드러나고 뒤로 날라와서 뒤로 날라와가지고 강릉 시내를 지나가서 맞다. 윤석열이 아군을 선제 타격했다. 아니 이런 걸로 사단장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해? 이러면 안 되지. 누가 보수는 안보라고 했어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 외교, 안보 뭐 잘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술 먹는 거 말고.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 질문 요정 누구죠? 네, 사이다 여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그 밝은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젊어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마음은 젊어지는데 왜 자꾸 아프시고 그러세요? 걱정되게.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에요? 현상이고. 마음만 젊다 보니까 몸은 젊지 않고. 몸은 젊지 않고. 절대 아프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도 건강하시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네. 오늘 그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법무부 장관 사표를 냈다. 즉각 수용했다.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나도 정의당 비대위원 아니야, 그지? 그럼 비대위원끼리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동훈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당 대표를 대행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당 대표예요. 네. 그러면 각 당 순방을 해. 정의당에도 찾아올 거다. 네. 그래서 문 걸어 잠궈버리자. 왜요? 아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으로 막 그냥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때 당대표로 갑자기 그 정우택 의원이 왔을 때 우리는 적폐정당 안 만난다고 문 걸어 잠궈버렸어요. 그래요? 그럼 이 방송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고 있다면은 문 걸어 잠글 거 알고 오지 안 오나? 오지 마시라. 오지 마시라. 아마 민주당도 어쩌면 고민할 것 같아요.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네. 보통 찾아오면 다 만나주는 게 원칙인데 야당 대표자를 뭐 자범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찾아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다. 나는 안 만나는 게 원칙이라고 봐. 그래서 제가 그 서울의 번 갖고 우리가 방송을 했지만 이거는 전두환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 친구 쿠데타 동지 노태우를 민정당 대표로 앉힌 거하고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한동훈과 국민의힘 이제 새로운 어떤 비대위 체제를 갖추게 됐는데 대통령 검사, 당대표 검사, 금감위원장 검사, 방통위원장 검사, 미쳤나 봐요. 국민연금 전문위원 검사, 뭐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계속 이런 오랜만에 보는 이제 전두환식 민정당 통치 스타일의 부활이다. 하지만 하나에는 척결되었다. 반드시 이 검사들의 카르텔도 척결되어야죠. 네.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정치 지형을 자부하는 뉴스가 터졌다는 거 알려드리고, 오늘은 2023년 외교 국방 분야 10대 뉴스를 우리 제작진이 선정했어요. 김종대 TV 발 선정한 10대 뉴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10위입니다. 10위. 김종대 천공 의혹 폭로와 그 후 폭풍. 12월 4일날 최초 발언해서 12월 5일날 고발당했고, 2월 3일날 제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다고 언론에 이야기를 했던 문제의 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입을 열었다. 그게 바로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었다. 그래서 2월에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그날 6명이 고발을 당한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느냐? 근데 이 천공 의혹은 전 세계적 뉴스가 됐어요. 그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그랬어. 천공을. 라스푸틴은 옛날 제정 러시아 시절에 황제를 홀려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든 요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천공이 갔냐 안 갔냐로 물경 10개월 이상 진실 게임이 벌어진 거죠.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7월에 검찰로 넘겼어요.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것도 웃기는 거야. 실제 갔던 그 백재권이란 사람 대타가 나왔는데, 대타는 이제 그 백재권 서울 그 사이버 시립대인가 거기 교수인데 풍수지리가 그 역술인. 그런데 이제 그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 교수다 이렇게 되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경찰이 넘겼어요, 검찰에. 네. 근데 검찰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진짜 뭐 풍수지리학자 가긴 갔네. 그러면 명예훼손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 왜냐하면은 민간인 역술인이 개입했다 그랬는데 그 사실은 맞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민간인이잖아요. 맞거든. 네.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거 기소하기가 거시기해. 다시 보강 수사해 해서 경찰로 되돌려보내. 네. 그런데 경찰이 뭘 더 수사하라는 얘기야. 아니 천공은 안 불러요?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네. 올 봄에 출석하겠다 그래놓고 말을 바꿔. 그래서 못 나가겠다. 최근에 그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실의 행정관 하나가 퇴임을 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천공이 그때 관저에 자기가 그 차 타고 가서 둘러봤다고 주장하고 다닌다고 써 있어 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목격자들이 그러니까 나오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면 천공이 나를 고발해야 되는데 네. 경호처장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천공은 오히려 좋아해. 본인을 띄워줘서 언급해줘서. 아주 웃기는 사건이에요 이거. 근데 올해 이게 여론에 끼친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게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네. 해외 언론까지 나가고 해가지고 이 정부가 비공식 라인에 의해서 상당 부분 무언가 조언을 받고 있다는 그 민낯이 드러나고. 그때부터 조짐이 보였네. 외교가 다 실패하는 것들, 의전 다 실패하는 것들, 다 전문가가 없이 뭔가 있다라는 의혹이 이때부터 있었네요. 그러면은. 예. 2024년에도 이 사건 계속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자, 그러면 바로 9위로 9위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아군을 타격한 한국 미사일. 작년 10월 4일이었어요. 그때 한미 연합훈련을 하다가 우리 군이 동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요. 우리 군이? 응. 왜 그랬냐?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 발사하니까 야 우리도 똑같은 거 발사해. 요즘은 저쪽에서만 반드시 쏘거든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앞으로 안 날아가고 뒤로 날아와서 뒤로 날아와가지고 강릉 시내를 지나가서 맞다. 저기 아군 공군 기지에 떨어져. 이거 북한도 알게 됐어요? 알죠? 언론에 보도 다. 창피해. 창피해.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군사 전문가인데 앞으로 나가다가 떨어지는 미사일은 많이 봤거든? 네, 뒤로. 근데 멀쩡한 미사일이 앞으로 쐈는데 뒤로 날아왔다는 얘기는 내가 이때 처음 들어. 이거 애들 뒤로 장난도 날아가. 아니고 이거 한 번 쏘는데도 엄청 비싸지 않아요? 이거 수십억짜리 미사일이에요. 근데 뒤로 가? 어. 우리 국민들 혹시나 다치거나 인명피해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그럼 진짜 대통령 정권 날아갈 뻔했어. 와. 이게 어디에 떨어졌냐? 군부대가 있어. 그 100m 밖은 민간인이야. 네, 가깝다. 주택가. 100m. 주택가가 있고 담장이 있고 여기가 군부대인데 네. 군부대 사람들이 자고 있던 생활관이 있고 네. 유료고가 있고 여기에 떨어지면 착살 나는 거야. 다 터지니까. 네. 요걸 살짝 비켜가 옆에 골프장의 바닥에 떨어져. 너무 운도 좋다. 다행이다. 천운이죠. 진짜. 그 생활관이면 또 우리 군인들 자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밤 10시가 넘었으니까 취침. 다 여기 들어와 있었던 거야. 이거 아찔한 순간. 이거 누가 아찔한 책임졌어요? 순간. 책임자. 책임진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댓글이 생각나는데 윤석열이 아군을 선제 타격했다. 북한은 맨날 그때 북한 선제 타격한다 그럴 때 아니야. 근데 아군을 예. 근데 진짜 너무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오발 사고라고 우리는 무시 얘기하는데 이게 오발이 아니라고 벅벅 우기면서 공식 그 사건 명칭이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래. 아닌데 오발이라고 정확하게 해줘야겠다. 오발이지 이게. 그러면은 그 뭐 제대로다만 그럼 발사한 거야 이게 왜 낙탄 사고야? 오발 사고지. 군대에서는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아무도 책임진 게 없다라는 게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거요 100m만 방향을 틀었으면은요 민간 주택가를 때려요. 이때 그 강릉에서 시민들이 화염을 보고서 놀라가지고. 막 전쟁 난 거 아니야?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SNS가 마비됐던데 군에서는 그날 밤 자정이 지나도록 아무 설명이 없었다. 소방차가 가고 불에 타는데 이걸 갖다 설명이 없었다. 이게 더 괘씸한 거야.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제발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도발이 생기면 무조건 작살나네. 네, 8위로 넘어갑니다. 네. 한국 무기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올해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을 가. 그런데 국빈 방문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무기 지원하라 그럴 것 같거든. 포탄? 우크라이나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의 법령에 전쟁 지역에 무기를 못 팔게 돼 있거든. 아 그래요? 법으로? 법으로. 네. 그 꼼수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폴란드나 미국에 포탄을 팔면 거기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폴란드에 그때 17만 발의 자주포와 포탄을 팔았어. 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건 50만 발이. 그러면 나머지 33만 발이 있어. 네. 이거를 대통령 방미 직전에 유럽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에 보내. 33만 발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도록. 이걸 비밀리에서 국방부가 아직도 시인도 부인도 안 해. 근데 포탄 50만 발이 갑자기 어디 있어? 한국군의 전시비축탄을 빼낸 거야. 어머나. 전시비축탄은 전쟁 물자야. 전쟁 나면 긴급히 쓰려고 저장해놓은 거. 그럼 우리는 사실 휴전 상태잖아요. 언제든 정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전쟁 비축 물자는 이 법이 세가지고 대통령도 못 빼내는 거야. 근데 왜 빼내요 이 사람은? 빼냈어.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은 들어 누워야 돼. 이거 못 가져갑니다. 육군 참모총장 뭐 했어요 이때? 아무 말 없었어. 문 열어줬어요? 이거 육군 참모총장이 동의 없이는 대통령도 못 빼내는 포탄이야. 이걸 전시 비축탄이라 그래. 뭐 교육용 탄이라든가 뭐 훈련용 탄약이라든가 이런 건 상관없어. 아니 육군 참모총장은 이때 당시 누구였는데요? 육군 참모총장 지금 모가지가 날아가서 기억이 안 나. 아 그러면은 그때 왜 들어눕지 않았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권력이 무서운 거지. 이게 바로 서울에 그 보면 영화에 보면은 그 나오는 소신 없는 군인들의 그 전형이라고. 이게 육군 총장이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거 보고 자극을 받은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지들도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기 시작했어. 어머나. 남과 북이 뻘짓을 다 해. 서로 많이 지원하는 경쟁이 붙었어. 오히려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 무기가 쓰이네. 그러니까 저 전쟁터에 남북한 무기가 충돌하라. 너무 슬프네요. 슬픈 거지. 한반도의 이 전쟁을 유럽으로 수출한 거예요. 그 전쟁의 피해자들은 다 민간인이 얼마나 민간인. 많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뭐라 그랬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이 전 세계가 지원한 포탄 숫자보다 많다. 근데 엄청 많구나. 50만 발이라. 무지하니 많이 지원한 거지. 이 포탄 50만 발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전쟁 때 몇 개월 지분을 준 거야. 너무 끔찍합니다. 네. 네. 자, 7위로 넘어갑니다. 용산 도청당했는데 그게 사람에 의한 것이다? 네, 요거 아주 골 때리는 얘기야. 골 때리. 이거 정말 골 때리는 얘기야, 여러분. 자, 봐봐. 네. 휴민트 하니까 느낌이 약간 상큼한데. 우선 저기 네. 휴민트는 껌이 아니야. 껌이 아니고. 그럼 뭐야? 휴민트. 저기 이 군사 정보에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시그넌트라 그러는 신호 정보가 있어. 네. 시그널 인텔리전트의 약자야. 오. 이건 뭐냐면 감청 정보야. 주로 이 전파. 요거를 캡처하는 정보. 요걸 신호 정보라 그래. 네. 그런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막 찍어대는 거 영상으로 인공위성이나 뭐 정찰기에서 찍어대는 거 요거는 영상 정보라 그래. 네. 이런 건 다 기계 정보야. 기계가 수집하는 거야. 네. 그런데 휴민트란 게 있어. 휴민트. 이건 인간 정보라고 돼. 휴먼 인텔리전스, 인간 정보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 간첩을 심어놔. 너는 나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망원을 심어놓는 거야. 망원? 정보망에 사람? 해주는 간첩, 인원. 스파이 같이. 스파이. 그러는데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전에 경천동지할 사건이 미국에서 터져. 미국의 일병이 자기가 그 노는 이 커뮤니티에다가 미국 1급 군사기밀 수백 건을 사진으로 찍어서 뿌려. 커뮤니티예요? 미쳤다. 미친 거야, 미친 거요. 근데 지가 이제 과시했나? 정보력이 있는 과시하고 싶고 좋아요. 처음에 뿌릴 때 좋아요 받고 싶었나 그치? 보다. 거기에 용산의 대통령실의 안보실을 감청한 내용이 나와. 무슨 내용이에요?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이 회의를 하는데 안보실장 외교. 야, 바이든이 포탄 달라고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할 가능성이 높아. 대박. 그러니까 전화 받지 마. 절대 전화 연결하지 이 대화가 다 거기 써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꼼수 수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하는데 폴란드로 우회 지원하는 게 어때? 그 외교비서관이 국방비서관하고 의논해서 안을 가져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1급 기밀 문서 사진인데 여기에 시그넌트 신호 정보라고 돼 있어.
아, 감청, 도청. 감청. 오. 그러니까 저기 미국이 우리 용산 대통령실을 감청했다. 어딘가에다가 뭘 놔뒀나 보네. 감청 장치를. 그래서 내가 이 김종대 TV에서 감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다 제시한 적이 있어. 유리창에 이 음성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거든. 요거를 외부에서 아주 전파를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발사하면 그 전파의 반응이 나타나. 유리창 떨림으로. 이런 감청 방법도 있다. 또는 삼성 스마트 TV 있잖아요. 네. 그걸 마이크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 삼성 TV를 리모컨을 껐어 분명히. 네. 근데 실제로는 꺼진 게 아니라 그 삼성 TV 안에 있는 미세한 마이크가 켜져 있어. 그래서 우리 대화를 들어. 와, 진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몰라 지금.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따지질 못하는 거야. 아니 그때 이제 국빈 방문 앞두고 있었는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 갔는데 기자들이 전부 다 감청한 거 따질 겁니까? 미국 정부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면 나 답변 안 합니다. 아주 승질을 부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를 김태효가. 악의적 감청은 아니었다. 어머나. 그러니까 국회에서 난리가 났어. 아니 악의건 선의건 들었다는 자체가 문제지. 당연하죠. 근데 휴민트 이건 뭐예요? 왜 갑자기 휴민트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대통령실에 이런 걸 담당하는 게 경호처거든. 보안 담당이. 네. 근데 왜 처벌 안 하냐. 막 국회에서 따졌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기계에 의한 감청은 저희는 아닌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뭐야 그러니까 휴민트입니다. 그러면 내부에 간첩이 있다는 그래, 얘기죠. 스파이가 있는 거야. 누구예요? 우리가 미국은 감청한 거 없다고 보호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휴민트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래서 이게 영구미제 사건이 돼. 와, 좋습니다. 진짜 국민의 스파이가 아닌가. 이 예. 정도면은. 예. 6입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아 그런데 군빵 뉴스가 왜 이렇게 재밌냐 오늘? 엄청 많네. 아까 뒤로 날아가는 미사일보다 이건 더 황당한 이거요? 사건이야. 뭐예요? 작년 12월에 북한이 날개 폭이 한 2m 정도 되는 드론 무인기를 5대를 우리 영토로 침투시켜. 그 중에 4대는 강화도 쪽으로 가. 네. 그리고 한 대가 서울 시내로 날라와. 어머나. 보니까 어떻게 날아가냐면 한강 수계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네. 임진강 일대에서 고양을 지나가지고 고양시? 행주대교를 지나가지고 이게 한강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똑똑하네. 어머, 점점 오겠네. 그러다가 막 고양 행주대교를 막 지난 시점에서 급격히 좌회전을 해. 그래가지고 어디가? 저쪽 은평구로 가 이 새끼가. 은평구. 네. 거기서 용산으로 들어와. 우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통제가 잘 되는 거야. 그렇네. 우회전 잘.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자율 비행을 했던가. 근데 이게 왜 골 때리냐? 네. 2m 정도 되니까 작잖아. 네. 큰 비행기는 레이더에 잘 잡혀. 근데 이건 뜨문 잡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레이더 물어보면. 근데 전방에서 이 관할 지역이 1군단인데 1군단에서 잡았어. 근데 한 대가 서울로 오고 있어. 그러면 저 4대는 김한용이야. 얘가 진짜야, 한 대가. 근데 1군단이 이게 서울로 날아가는 걸 알고도 관할 부대인 수도방위 사령부. 수도방위 사령부 이태신. 그때는 수도 경비사령부. 네. 그게 수도방위 사령부가 네. 돼. 서울 지키는. 거기 안 알려준 거야. 왜요? 그 상급 부대인 합참에만 보고라고 정작 이거 대응해야 되는 부대는 안 알려준 거야. 방위 사령부에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했어. 근데 서울에 이 드론이 들어왔는데 어머나. 합참이 막 그거 어떻게 뭐 항적을 추적하고 있는데 수방사에는 모르고 있다가 수방사 레이더 서울에 드론 하나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래 합참에 보고하니까 알고 있어 이러네. 이 보고 체계가 왜 이래요? 엉망진창이야. 오마이갓. 그때 진짜 우리 전쟁 나면 어떡해요 진짜. 이 드론 한 대를 잡으려고 F-15, F-16 전투기를 띄웠는데 어머나, 네. 이건 너무 심해. 이 10톤짜리 비행기가 어떡해 이 작은 거. 그러니까 이 파리목일 잡으려면 파리체가 필요한데 뭔 쇠터, 부엌칼 다 등장한 거야. 얘들은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강릉에서 경비행기, 오히려 이런 작은 비행기가 드론을 잘 잡는단 말이야. 긴급 출격을 해. 드론 잡으려고. 근데 추락해버려. 왜요? 조종사는 다행히 살았지만 왜? 긴급 출격하다가 거기는 떨어져 비행기가. 뭐 기체에 결함이 있었겠죠. 네. 그래가지고 비행기는 추락을 해 또 이번에는. 수방사는 모르고. 그러다가 그 시간에 용산을 스치듯이 뚫어버린 거를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어. 대통령실은. 네. 용산 경호처도 모르고 있었어. 딱 용산을 뚫은 그 시기에 대통령이 그 파양된 안내견이 있어. 그 개 사랑하잖아. 왜 김건희가. 아, 멍멍이 그래가지고 개요 지금? 개를 입양했다고 네. 언론 플레이를 하고 네. 그 개를 데리고 출근을 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수석 그 보좌관 회의 할 때 그 개가 돌아다닐 거 아, 아니야. 맞아. 그 사진. 그 사진이 나가고 개하고 사진 찍는 순간이 있었고 회의 때. 맞아요. 그때 무인기가 용산 뚫었던 그 시간. 개하고 사진 찍고 있었어. 근데 북한 무인기는 자기 머리 위에 있는지도 모르고. 머리 위로 날아간 건 모르고. 아니 이렇게 그러다가 합참에서 이걸 이제 나중에 다 검열을 하거든요. 어디서 놓치었거나 이게 제대로 대비했느냐 하는데 뒤늦게 항적 데이터를 보다가 용산을 뚫었다는 게 확인이 돼버린 거야. 아, 나중에? 며칠 지나서. 일주일도 더 지나서. 아니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주 위협적이고 이게 보안이 뚫렸다. 경호 비상사태지. 그거 어떻게 근데 모르고 지나간 어떻게 대응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조사 결과 나오니까 중대 과오자를 처벌한다 그랬거든. 근데 결국 처벌 못하고 없던 일로 해 하고 넘어갔어. 아니 근데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보수는 안보라고 했어요? 누가 안보를 다 뚫어버리네. 다 뚫려.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자, 5위로 넘어갑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체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을 잘 유지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을 분석해 드립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합리적인 상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험 설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my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는 마이보험 체크로 채널 추가하시거나 대표 번호는 1800-7917로 전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 설계는 마이보험 체크! 하루에 10만 번씩 움직이는 관절 건강을 위해 프리미엄 관절 건강 기능식품 평관보. 자, 평관보는 79년 전통 믿을 수 있는 JW 증해제약에서 품질을 보증하고요. 식약처 6종 기능성 인정입니다. 관절, 연골, 뼈 건강까지 고려한 흡수가 좋은 액상형 레시피로 되어 있고 보스웰리아, 녹용, 글루코사민 등 프리미엄 부원료 30가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MSM과 NAG 식약처 권장 1일 섭취량 100%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100세 시대 관절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관절 만들기. 평관보와 함께하세요. 자, 평관보에서 연말 할인 이벤트 진행합니다. 최대 60% 할인은 물론 사은품까지 잔뜩 챙겨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에 평관보 이벤트 검색하시거나 1588-3831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절 건강은 평관보! 인태 전략, 한국만 중국과 싸우는 모양새. 인태 전략은 인도 태평양 전략의 약자예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리 외교부가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해. 네. 그러면서 이제 인태 전략이란 건 뭐냐면 미국이 한미일 이렇게 인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을 배제하고 견제하는 하나의 어떤 지정학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이 인태 전략을 발표했다는 뜻은 우리가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래 가지고 중국 두들겨 패는 게 작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 경제는 꼬라박는다 그랬고 대통령이 작년 4월 인터뷰에서 중국은 비합리적이라 그랬고 네. 허구한 날 중국 두들겨 패니까 중국이 처음에는 왜 저러지? 인태 전략을 이게 이래 놓고 네. 사실상 중국과 외교가 단절돼. 우리나라만 단절됐어요. 우리나라만. 그 사이에 올해 들어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탈중국 안 한다. 그러면서 제니 델런 재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다 중국 보내.
그래가지고 우리 너무 싸우지 말자. 우리는 뭐 보냈습니까? 없어. 박진 장관이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와가지고 중국하고 발표 내용이 달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어디서?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이번에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G20 회의에서 또 만나고 네.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리고 최근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기고문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냉전 시대 소련을 봉쇄하듯이 중국을 봉쇄하는 일은 없다. 그럼으로써 상호 공존을 함으로써 네. 미국도 이익을 얻지만 중국도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썼어. 네. 그랬는데 이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미국이 냉전 시대 소련을 봉쇄했듯이 중국을 봉쇄할 거다. 굴복하고 양보할 때까지 두들겨 팰 거다. 이래가지고 딴 말을 하고 있는 걸 대통령을 완전히 세뇌시키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일본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한국만 맨 앞에 나서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또 경제 의존도도 엄청 높고 중국으로부터 이 시너지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일 외교를 어려운 나라가. 엉망으로 해놓으면은 그래가지고 한국이 나를 따르라 하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보니까 아무도 안 뒤에 따라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미국, 일본 없어. 아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 외교, 안보 뭐 잘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술 먹는 거 말고. 술 먹는 건 얘기도 하지 말아요. 진짜. 그래요? 지금 뭐 하여간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앞으로 장기간 이 정부 내내 지속될 거니까 네. 이런 포인트는 잘 짚어보시라. 좋습니다. 내가 자, 이거 이제 4위 제가 가장 정말 뚜껑이 열리는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윤석열의 옹호. 그때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힘들고 이미 4만 톤 이상이 해양에 투기가 되었고 지금 SBS 고래와 나 같은 다큐멘터리 보면요. 이 사람하고 제일 똑같은 동물이 고래라고 하는데 고래들이 지금 계속 죽어가면서 인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너네 차례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아요. 이미 안 그래도 해양 생태계가 다 파괴됐는데 여기에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하잖아요. 올해 8월에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네. 일본 정부보다 더 안전하다고 우기는 게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참한 거예요. 일본이 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 때 이것은 후쿠시마 지금도 불타고 있는 원자로를 폐로 작업의 일환으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한 다음 날 뉴스가 터졌어. 50년이 지나도 폐로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1986년에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어. 그거 지금도 불타고 있어. 그래서 일본이 가서 바다에 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러시아에. 러시아가 뿌렸는데 그때 제일 규탄한 나라가 일본이야. 근데 자기네들 왜 이러냐고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심지어 후쿠시마 관련된 수산물이 지금 다 수입 중이잖아요. 우리나라를 가공품 해가지고. 아니면 수산물이라도 전면 수입 금지라도 해주던지. 근데 안전하다고 홍보 영상까지 만드는 나라라는 게 주권을 그것까지. 뺏긴 기분이에요. 국민들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얘기도 못해. 왜냐? 후쿠시마 그거 오염수를 괴담이래. 언젠가부터 약간 정쟁의 요소로 만들어버리니까 아주 진짜 빌런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빌런입니다. 자, 3위로 넘어갑니다. 다음 3위. 홍범도 장군상의 철거. 요게 흉상이야. 네. 가슴 위로 있는 걸 흉상이라고 해요. 네. 그게 육군 사관 학교에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우리가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국내에 동환하는 걸 추진해 와가지고 결국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 무렵에 육군 사관 학교에 5분의 독립영웅의 흉상을 설치해. 그런데 지금 그 육군 사관 학교가 자꾸 미 군정 시절에 그 한국군 교육기관이었던 군사 영어 학교를 모태로 해서 출범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한심한 거야. 어떻게 육군 사관 학교의 정신적 뿌리가 영어 학원이냐? 그거보단 독립군의 전통이 있고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이런 어떤 독립 영웅을 우리 뿌리로 하자. 임시정부가 있고. 그런데 그 청산리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훗날 이제 고려인들을 그때 스탈린이 추방해서 카자흐스탄으로 고려인촌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사는 건데 독립운동하느라고 부인과 아들을 일본군한테 잃었고 그리고 말년에는 극장에서 그 매표 요원으로 일하고 청소하다가 쓸쓸하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홍범도 장군님이요? 네. 그러나 고려인들한테는 영원한 우리의 영웅이자 정신적 지주였고 그래서 이분이 또 고향이 북한이기 때문에 굳이 남한에서 모셔간다 그러는데 이 동포들이 이거 보내기 싫은데 고향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하도 강력하게 저희가 잘못이겠습니다. 맞아요. 이래가지고 유해를 모셔와가지고 안장을 하고 맞아요. 이 흉상을 신을 때 육군 사관학교에 그거 흉상 설치할 때 전부 생도들이 박수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우리가, 완전 멋있게 비행기 올 해가지고 때 우리 전투기가 호위하고 마호이하고 조진웅 배우님 이렇게 딱 그렇지. 그거 유해 안고 그때 육군 사관학교가 그 아. 5분 흉상을 모신 건데 이걸 다 철거하겠다는 거야. 다. 몽땅. 지금 이거 철거 안 됐죠? 철거하기로 이미 예산이 책정돼서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고 요지부동입니다. 그랬는데 이때 우리나라 보수 우파조차 분노했어. 이건 아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우리 전통적 보수들. 원래는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입당 경력이 있다 그래서 그때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하고 어쩌고 또 저쩌고 시작이야. 이 이념 논쟁의 판으로 끌고 가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안 통해. 안 통하고 역으로 보수를 갈라치게 해버렸어. 맞아. 자승자박. 자승자박. 자, 바로 2위로 넘어갑니다. 신원식과 9.19 합의 무력화. 신원식 국방장관이 어떤 분이냐? 이제 서울의 봄을 보셨기 때문에 이해도가 아주 높아지셨어요. 네.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한 유튜브에서 뭐라 그랬냐? 12.12는 군사 반란이 아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해로 인한 권력의 공백을 메우려던 구국의 결단이었다. 아, 그래요.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금 거죠? 지금 2023년도에 심지어 내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양심적으로 서울의 봄 보고서 소감 얘기해. 이거 국정감사관 국회에서 이거 물어봐야 돼. 서울의 봄 봤어 안 봤어? 진짜 물어봐야 돼. 그랬던 사람이 가서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하자마자 처음으로 시도한 게 2018년 남북 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이게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더 위험해질 수 있고 도발을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스폰지 같은 지역을 더 넓혀놓은 그렇지. 건데 완충구역을. 완충구역을. 네. 우리가 서해에서 남북 간에 5번의 교전이 있었어. 제1연평해전 1999년, 제2연평해전 2002년, 그 다음에 대청해전 2009년, 천안함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2010년. 난 날짜까지 다 기억하는데 그냥 연만 얘기해. 네. 전부 우발적 충돌이에요. 누구도 교전할 마음이 없었어. 그러나 민감한 수역에서 사소한 군사 행동이 잘못된 신호를 주면 걷잡을 수 없어. 맞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연평도 주민이 인천으로 피난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다음에 군사분 개선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어. 2014년에 북한이 지뢰 2발, 목함지뢰 이렇게 되는 나무로 이렇게 네. 케이스를 한. 이걸 갖다 몰래 설치한 걸 우리 장병들이 밟아서 2명이 아이고야. 이 무릎이 나갔어. 무릎 안에. 내가 걔들을 만났다고 국군 수도병원에 가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탈북단체들이 그걸 고사총으로 북한에서 쐈어. 그러니까 우리 군이 총 쐈다고 또 응살했어. 우린 포탄을 쐈어 또. 일촉즉발까지 갔어. 무서워. 근데 군사합의서는 이렇게 우발적으로 그 남북이 충돌할 수 있는 소지를 다 제거한 거야. 그 방법이 뭐예요? 서해에선 군사훈련 금지, 포사격 금지. 아니 그러면 이 합의를 무력화하는 명분은 뭐예요? 명분이 있을 거 아니야. 진짜 국민들의 긴장도를 더 불안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북한이 그동안 어쩌다 위반한 숫자를 다 종합해가지고 북한이 위반을 자주 한다는 거야. 크고 작은 위반 사례는 있었지. 난 그걸 위반 사례가 있다 해도 얼마나 의도적이냐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는 단순 합산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미 사문화됐다고 무력화한다 그러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 전방을 지키는 군대에서 드론을 띄우고 싶은데 이 합의서 때문에 못 띄워요. 못 띄우니까 네. 이 비행금지 구역을 무효화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럼 합의서 다 파기해라. 이렇게 이제 이게 11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네. 드론을 많이 띄워서 감시를 잘하겠다. 내가 보기에는 핑계예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그러면요.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힘으로 강압적으로 앞세워가지고 굴복을 시키겠다는 언필칭 무장 평화론, 힘에 의한 평화. 문재인이 한 건 뭐든 가짜 평화.
이렇게 몰고 가는 맥락인 거예요. 그러기엔 지금 아군을 타격한 막 미사일 거꾸로 가고 있고 용산 다 뚫리고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그러니까 도청당하고 미국에. 이거를 우리가 전방부대가 드론 더 띄운다고 안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오만이자 망상이거든요. 이 합의를 함으로 인해서 전보다 더 나아진 분명한 효과들이 있을 텐데 그거 다 무시하고 북한의 도발만 굉장히 가지고. 위험해요. 이게 완충구역이 없어지니까 당장 북한이 이미 철수했던 전방의 GP를 DMZ 안에서 다시 설치하기 시작했고 판문점에 공동경비구역이 있어 JSA 거기에 비무장으로 하기로 남북 간에 합의된 건데 네. 이게 깨지고 나니까 드디어 권총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권총으로 아니 무장. 우리 군인들 진짜 어떡해요. 옛날에 거기서 교전 벌어진대 아니요. 네. 다 깨지는 거야. 평화의 안전핀이 뽑혀버렸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해병대원의 죽음과 박정훈 대령의 외압 수사입니다. 제가 올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한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최수근 상병이 7월에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에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건. 네. 총 5명이 휩쓸렸는데 4명은 살아나오고 끝내 1명이 정말 강했나 보네요. 그 물길이. 급류. 네 전날 해병대가 왜 바다에서 이렇게 상륙하는 장갑차 있어요. 네. 상륙 돌격 장갑차라 그래. 이거를 그때 투입했는데 2분도 안 돼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 급류에. 장갑차가 못 버텨서요? 못 버텨서. 근데 사람 몸으로 그걸 버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걸 지휘 감독한 그 부대가 해병 1사단인데 1사단장이 지가 지시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진술서에서 나는 물에 들어가라고 한 적 없다. 빨리 나오라고 했대요. 물에서 빨리 나오라고. 자기는 지시했다는 그런데 밑에 거예요. 대대장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그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대대장들은 그 카톡에 다 나와 있어. 정성껏 들어가서 쿡쿡 찔러 보면서 그러니까 바둑판 식으로 수색해라고 딱 사단장 지시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병대 박정은 수사단장이 이런 걸 다 기초 수사를 해가지고 경북경찰청에 이 6명에 대한 혐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건을 이첩하려던 거예요. 그때 대통령실 외압이 들어온 거죠. 띠리리 전화가 오죠. 전화가 와가지고 국방장관한테 이거 뭐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그대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아니 이런 걸로 사단장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해? 이러면 안 되지. 이태원 참사 때하고 똑같잖아. 그때 대통령이 책임이란 건 현장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책임을 물어야지 막연하게 윗사람 책임 물을 수 없다. 아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명령 없이 누가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들 그래서 파출소하고 소방서만 내려 조지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용산 장관 경찰청장 다 풀려나고 이래서 지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 추운 겨울날 유족들이 오체 투지를 하면 이게 이 비극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사단장 빼라 그래 버리니 사단장 연대장 빠져나가니 그럼 뭘 이첩하라는 얘기야. 이래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외압이라고 봤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저는 이첩하러 가겠습니다. 당일날도. 그러니까 알았어 잘 갔다 와 소신 있게 해. 그래서 가서 이첩한 거야. 근데 항명죄로 그날 항명수괴라고. 항명수괴는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죄입니다. 전시에. 어머나. 직결 처분이 가능한 거야. 너무한다. 최고 혐의를 때린 거예요. 박정훈 대령. 가장 의로운 대령한테. 근데 이거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지금 패스트 트랙을 통과해서 이제 숙국여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3, 4월이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총선 때입니다. 군이 수사 못하게 하고 경찰로 넘기도록 한 거는 재작년에 공군 중사 이해람이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서 우리가 국방부 들어가서 제도 개선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외압 넣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는 짓을 절대로 했어. 처벌해야지 그러면은. 처벌해. 특검으로 가야 돼. 진짜 무조건 가야 됩니다. 특검으로 가야 돼. 자, 올 한 해 1위부터 10위까지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너무 모든 이슈가 다 커요. 원래 그 언론에 나오는 대형 뉴스는 되게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국방에서 벌어진 이 골 때리는 국방, 대한민국 국방 뭐 북한에 대해서는 말로는 세게 하더만 내실은 골마 터지고 썩어 문드러졌다. 10대 뉴스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네, 이거. 너무 알찼고요. 정말 내년에는 어떠한 일도 도발도 일어나지 않고 진짜 안전한 대한민국 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평화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예. 싸워주신 우리 의원님 감사드리고 예.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의 뻥 뻥 뚫리는 뚫리는 TV.